안녕하세요. 원주청년관 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이란 타이틀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정석원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모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스토리비전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글도 쓰고 있는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출판사에서는 주로 어떤 책을 출판하고 있는지요? 예, 주로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책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또 그 명망이 있으시거나 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은 제가 듣기로는 출판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글도 쓰고 또 폰트와 관련된 전문가를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런 바쁜 가운데에서도 예. 글은 또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글을 써서 저한테 주시면 참 감사한데 그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자료들만 던져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따고 또 그런 것들 내용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지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금방 설명했다시피 폰트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요, 한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한국인이 지은 책이 아니라 일본의 그 일본인인데 노마 히데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저는 한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노마 히데키라고 하는 일본인이 책을 출판했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참 그럼 이 노마 히데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예, 저도 사실은 그 일본인이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지었다는 거에 맨 처음에 너무나 의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을 이제 두 번 뵀는데요. 한 번은 한국에서 뵀는데 너무 짧은 시간 인사만 드렸고요. 제가 일본에 쫓아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 뵙고 궁금한 점들을 많이 여쭤보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교수님은 그 원래는 미술학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미술을 이 대학을 중퇴하셨지만 작가로서 청년 시절을 굉장히 유명세를 탄 그 미술 작가셨고 이 현대 작가였었는데 이 한일 그 교류가 있는 저 전시회를 같이 하게 됐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광주에서 비엔날레라고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행사에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현대 미술을 하다 보니까 기하학적인 우리 한글의 굉장히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학을 공부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독학으로 한글을 또 한국어를 익히게 되고 이러면서 3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하는 한글 전문가가 돼서 일본에서 한국학과 한글 언어에 대해서 가리키는 지금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대표님께서는 그 노마 히데키 교수님을 두 번 뵀는데 뭐 한 번은 한국에서 뭐 자연히 뵐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그 열정이 있으면은 일본까지 쫓아가서 이 교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한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노마 히데키 교수님도 대단하지만은 대표님의 열정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노마 히데키 교수님이 쓴 한글의 탄생에 대한 책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그 사실은 책을 읽다 보면
문자는 자연스럽게 내가 익힌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네. 또 언어가 문자가 어떻게 해서 됐을까? 네. 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문자가 있고 또 이런 문자들 중에 한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나 궁금증을 사실은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문자가 크게 한 4가지 부류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상형 문자로 쓰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표의 문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나 일본어가 있는데 맨 위에 유일하게 누가 만든지 아는 또 이것이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글자가 이제 한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이론들을 쉽게 풀어낸 책이 한글의 탄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세상에는 뭐 셀 수 없는 수많은 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형 문자도 있고 또 중국에는 그림과 같은 또 동파 문자라고도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문자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한글을 당연히 주어진 혜택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비교해도 정말 한글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우수성은 사실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주어진 혜택에 대해서 그냥 쓰기만 했지 사실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더군다나 일본인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 자신도 한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라고 하는 좀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한글의 탄생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이 중국이나 일본이 생각보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6개 대학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8개의 문자를 국가의 문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한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한글의 탄생에서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 한글에 대한 궁금증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암묵적 궁금증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주제 넘은 생각을 또 이렇게 잠깐 했는데요. 우리 한중일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미묘하고 불편하고 어떨 때는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대표님께서 한글에 대한 관심을 일본과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의 뛰어난 이 한글이 이러한 동북아시아 한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한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한글에 관한 생각과 또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